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최근에 나온 대형 이슈입니다. 절대 작지 않은 이슈인데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파운드리 수주를 따냈다라는 거고, 규모는 무려 이제 23조 원, 엄청난 규모입니다. 23조 원이면 국내 대기업 몇 개 정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가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행보들을 보시면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뭐다? 네, 적자입니다. 적자. 자, 파운드리도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는 부분은 뭐예요? 네, 메모리만 흑자입니다. 메모리만 흑자인데 그 메모리 부분에서의 중심은 뭐예요? 메모리 부분에서의 중심은 HBM이에요. 근데 이 HBM은 SK하이닉스에 밀립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를 3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와 파운드리는 대규모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메모리가 그나마 흑자인데 그 메모리의 핵심인 HBM에서조차 하이닉스에 밀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나온 부분이 뭐예요? 파운드리입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컸던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규모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 반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실망감만 줬었던 삼성전자의 반전의 계기가 이 파운드리를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라는 거고, 10개월 만에 7만 전전을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계약이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파운드리는 누구한테 밀렸어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 TSMC에 밀렸습니다. TSMC가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위는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자 독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승자 독식에 맹점이 있어요. 대기업의 빅테크, 그러니까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TSMC에만 파운드리를 맡기니까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죠. 왜? TSMC의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TSMC가 사실상 갑이에요. 그리고 TSMC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돈을 주고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는 곳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주는 곳에서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TSMC밖에 맡길 데가 없지만 TSMC에 맡길 때마다 뭔가 내 물량에 대한 소화도 좀 빠르지 않고, 가격은 또 가격대로 비싸고요. 기다리는 것만큼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도 좀 다변화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어디부터 있어요? 비메모리의 강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만 HBM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어디로 HBM을 늘리죠? 마이크론으로도 늘리고 삼성전자로도 늘리려고 합니다. 공급사 다변화죠. SK하이닉스는 TC본드를 한미반도체에만 받다가 하나세미텍에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공급 다변화입니다. 왜? 한 군데에만 의존을 하게 됐을 경우 그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회사 전체가 문 닫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가 제일 좋은 건 맞지만 TSMC 하나에만 의존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한 것은,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TSMC가 물량을 안 받아줘서 삼성전자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공급사를 다변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TSMC만 의존하는 구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사를 다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주문을 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없다면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았겠죠. 아무리 TSMC를 대체하는 파운드리를 찾고자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왜 맡깁니까? 그죠? 맡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이 올라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테슬라에서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업체로도 파운드리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이슈는 절대로
작은 이슈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반도체 부분 파운드리 사업부가 22조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를 했죠. 어제입니다. 상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인 테슬라다. 근데 이게 원래 비밀 조항이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우리가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맡겼어 라고 그냥 밝혀버렸죠.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8년이 넘는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8년이 넘는 장기 계약이니까 연평균 3조 원 정도잖아. 그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이 몇백조인데 3조 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별게 아니란 이슈로인 듯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3대 축은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입니다. 그나마 메모리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운드리 대규모 계약을 뚫리면서 이 적자 감소 혹은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 기대, 그리고 테슬라 이외의 빅테크를 파운드리 고객사로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23조 22조라는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수치도 물론 크긴 하지만요, 주식은 언제나 미래를 반영합니다. 이번 이슈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반전의 계기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치에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건설 중인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미래형 플랫폼에 적용될 AI6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를 각각 맡기는 체계로 진입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가 반전을 맞이했다. 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7의 사업부 실적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2024년과 2025년 조금 떨어졌는데 비슷하죠. 26조. 근데 영업이익은 어때요? 5조 적자에서 8조 적자로 왔습니다. 자, 8조 원 적자를 한 해에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기업 5손가락이 꼽습니다. 네, 끼케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현대차, 이런 기업들만 이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를 버틸 수가 있어요. 다른 기업은 이 정도 적자 나면 그냥 바로 파산입니다. 네, 삼성전자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적자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적자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의 가치를 깎아먹는 게 바로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예요. 근데 시스템 LSI는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반전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절대로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번 계약으로 파운드리가 갑자기 흑자 전환하나요? 아니요. 아직 여전히 적자예요. 다만 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TSMC의 파운드리는 너무너무 좋지만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삼성전자는 가격 매력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낮춰서 파운드리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미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마진을 당장 많이 남긴다? 이건 욕심이죠. 적자를 줄일 수만 있으면 되고, 그 적자를 줄일 기회가 이번 테슬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계약을 약하게 보면 절대 안 된다. 165억 달러는 뭐예요? 단지 최소액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요한 건 HBM입니다. 근데 HBM에서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시 공정으로 공정을 전환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HBM4에서는 빠르게 시장을,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는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공정이 삼성전자가 이제 1A 공정을 적용했고 경쟁사들이 1B 공정을 적용해서 HBM에서 밀렸어요. 물론 공정 하나만 갖고 밀렸다는 건 아닌데 공정이 밀린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1C 공정으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 부분의 성과가 나온다면 HBM4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뒤졌던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퀀텀 점프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파운드리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만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HBM4가 일시공정의 성과를 내면 9만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도 먹을 룸은 2만원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30%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다? 매수 타이밍이죠. 자, 매수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 3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상단에 있죠. 010-9839-3454입니다. 010-9839-3454입니다. 9839-3454로 3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매수 타이밍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 파운드리에서의 반전, 그 다음에 HBM4에서의 성과, 요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에 앞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파운드리로만 올라갈 수 있는 따는 8만원, HBM4가 붙어준다면 9만원이에요. 요거는 이슈를 추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 타이밍 잡으실 분 010-9839-3454 3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3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그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변곡점에서 기회를 잡으면 최대 30%까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삼성전자는 마음 놓고 좀 매수할 수 있죠. 그만큼 거래량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로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참여하시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